네, 이 시각 시장 이슈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 이상로 멘토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 나올 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시장 좋을 때 좀 우리 즐겁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앞서 제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15%를 돌파하는 등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건지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강준영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번 국채 부분이 이제 상품으로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고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 자체가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보였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한 75bp 정도 인상하고 내년 12월 달에도 한 75bp 정도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기본적으로 한 25bp 이상은 좀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는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금리에 그냥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의 죄송합니다.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CPI, 영국이나 유럽의 CPI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 일단은 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경기가 좀 침체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베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금리 수준 자체는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럽 쪽에서 나온 물가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네.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국채 금리 오를 걸 좀 예상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채를 좀 사들여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국채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많을 걸 미리 예상하고 바이백 얘기를 꺼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국채 금리 급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경제 지표와 연동된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현재의 또 적극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악재로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이런 흐름들 자체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네. 결국에는 계속 이런 압력은 있을 테, 압박은 있을 테고요. 뭐 국채 시장이 좋아질 리는 없고 금리가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사실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주식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인데 오늘은 이제 하락세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선 지켜주느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바닥 부분을 한번 확인할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바닥으로 확인한다는 네. 얘기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여기 정도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더 네. 빠지긴 조금씩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데 이번에 미국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게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주된 요인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뭘로 낮추느냐 하면은 수요 자체를 좀 부러뜨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뜻인데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가
지금 부러지고 있다, 안 부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금리 부분에 대한 그 시장의 리스크 자체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 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상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가장 주된 요인 자체가 처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CPI 자체가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엔화라든지 하는 여타 통화 자체가 강세로 갈 요인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패닉으로 인해서 다시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는 계속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상으로는 일단 저점은 지금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경제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하고는 기업 실적 네. 얘기까지 같이 한번 섞어보죠. 이제 초기죠.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나오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실적 시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납배드한 부분으로 네.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이제 시장에 지금 현재 주목하는 것은 2분기 최악에 대한 부분보다 3분기 차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최악을 한 번 더 넘어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뭐 우리가 최선이라든지 차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기에는 현재 시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은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 물가가 높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상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적자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기조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이런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 자체가 이미 선반영됐느냐 안 됐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3분기에 대한 실적 악재가 이미 선반영된 분위기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수는 빠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면에는 그만큼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작게나마 이런 실적이라는 것들이 호재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경제 지표는 꾸준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미국도 11월 1일 그리고 12월 14일 날 또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 네. 증시는 단기적 상승은 가능하되 여기서 추세적 상승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9월 30일 날 저점을 한번 깼던 것이 2134포인트였는데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상승하겠지만 결국에는 2134포인트는 11월 달 중에는 한 번은 깨질 것이다. 환율이 1450에 넘어선다면 2000포인트가 이탈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11월 달 전략에는 네네. 좀 감안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은 호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11월,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장이 또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9월 달에 있었던 2130포인트 정도 그때까지 한번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있겠죠. 오르다 네. 내리다를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미국의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많이 부르죠. 이쪽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소와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뭐 풍력 얘기도 나오고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신재생 쪽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봐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강준영 멘토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시 보는 거는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합니다. 볼게 시장 안에서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개인들 소비 자체는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소비 관련된 기업들 실적 보니까 생각외로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 소비 자체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료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신재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안에서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요즘 수소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있는데 하나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요즘 태양광에 대한 얘기들이 약간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이제 신장 위구르 관련돼서 인권 탄압 관련해가지고 그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는 업종군들이 리튬 관련된 부분, 리튬 광산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철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종목군들도 사실은 이런 인권 관련된 부분의 어떤 공급 축소 아니면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지 관련돼서는 일단 태양광 관련돼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중국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하고 좀 경쟁을 하다가 가격 부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호재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태양광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수소 관련된 부분을 볼 때도 우리 수소 관련된 부분은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자동차 안에 이제 수소를 저장을 할 때 수소가 워낙 가볍고 입자가 작다 보니까 다 새어 나오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단 있는데 우리 기존의 그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지 않으면은 기존 LNG 탱크에도 충분히 수소를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LNG 탱크 관련된 종목도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태양광하고 그 수소 관련돼서 얘기를 예.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이 IRA 관련 신재생 업종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네. 모멘텀은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워낙 이 범위 자체가 이제 확장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 여파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들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IRA 법안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제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부분,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역점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수소라는 사업 자체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슈화가 되는 것이 수소차라든지 또는 현대차 관련된 그룹들 그리고 현대차에 관련된 수소 부품주들이 가장 먼저 핵심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바운더리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결국 미국 내에서도 이제 엘리바마라든지 또는 조지아 공장 내에서 우리가 수소 관련된 부품이나 또는 수소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현지 법인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현재 전기차에 대한 생산에 대한 전초 기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수소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수소라는 것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화는 어렵겠지만 긴 시간을 보고 본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모멘텀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수소를 좀 좋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소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소 얘기하시는 게 좀 반갑고 그 외에는 대부분 최근엔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이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중에 효율이라든지 지금 바로 해서 에너지를 얻기에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IRA에서도 가장 혜택을 받을 게 약간 태양광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풍력 얘기 한번 해보죠. 풍력도 슬슬 미국에서 좀 풍력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풍력은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언급을 안 드린 부분인데 네네. 한 가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부분은 2024년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에 그래서 이제 투자라든지 풍력 공장 관련된 부분의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풍력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는 이제 신재생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아니면은 풍력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서 수력 발전 부분은 용량 자체가 지금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태양광은 지금 당장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당장 전기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어떤 쓰레기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은 문제가 좀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단점이 일단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 태양광보다는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의 기본이 이제 유럽 쪽의 시장을 일단 시장이 일단 기본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파운드화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약세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원화 베이스로 다시금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익 성장세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달러 베이스니까 굉장히 커질 수는 있는데 본격적인 시장의 개화 자체를 2024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한 4% 강세 네. 보이는 거는 뭐 풍력이나 뭐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원전 관련 얘기가 네.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폴란드하고 원전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르는 거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풍력 관련해서 뭐 말 더 섞으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뭐 풍력 관련주들 괜찮죠. 우리가 현재 이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SMR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엮어서 나올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적인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흔히들 알고 있는 기업들이 뭐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또 최근 들어서 좀 모멘텀 자체 뭐 최근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가 되었을 때도 이슈가 됐던 그 기업이 바로 또 세진중공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력 관련주 안에서는 좀 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모아 가신다면 또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이제 배터리 관련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광물들 이거 확보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 발언을 보면 재밌는 발언들이 많았어요. 중국을 완전히 경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는 개발했는데 왜 너네가 더 많이 팔어? 우리가 그거 다 찾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에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중국이 많이 팔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배터리 쪽에서는 밸류 체인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혜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중국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게 우리한테는 차라리 긍정적일 수도 있다. 좀 이상한 아이러니한 이러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중국의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해드릴 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좀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일단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치포 동맹 얘기를 할 때도 2차 전지로까지 이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일단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기자동차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가장 커지고 있는 시장 자체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CATL이라든지 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동유럽에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 바이든 행정부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유럽의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국의 이제 셀 업체들한테 밀렸던 이러한 지위 자체를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되었던 아니면은 우리 셀 업체 관련된 삼성 SDI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권 안에 다시금 넣어두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도 기본적으로 중국 부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 쪽에서 그냥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중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셋업체를 봐야 될까요? 소재나 아니면 광물 쪽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업체를 봐야 될까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핵심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CLTL, 우리 닝더스타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전 세계 점유율이 38%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내에서만 따지면 50% 이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되는 전기차의 대수가 600만 대 정도 되고 거기에서 약 300만 대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절반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 그 중국 내 시장에서는 본인들 자국 제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네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주도권 자체를 현재 중국에게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그것을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를 선택했던 것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확대될수록 충분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 셀업체들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결국에는 환율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유럽과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게 현재 잡히고 있다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소재라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인 주가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소재 관련된 국산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들인데 아직까지도 이 소재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아성을 넘어서기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현재는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호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네네. 저는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일단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만약 주가 빠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기회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까지 본다면 무조건 현재는 소재 관련된 기업을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네네.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그렇죠. 올랐고. 양극재 쪽이 특히 제일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오르다가 말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일단 있었죠. 네네. 전기차 충전소를 굉장히 크게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전기차 충전은 국내 기업이 중국한테 기술력이 약간 좀 뒤처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성비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뒤처지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이전에 이제 그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충전소까지도 이게 불똥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는데 여기에 중국산을 쓰지 않는다면은 한국산의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두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주가가 거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배터리 얘기 계속 나누는 동안에 시장이 살짝 돌아섰어요. 네.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 추세를 확 돌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오후장 들어서 장이 안 좋을 때는 도리어 1시 넘어서 2시 막 이렇게 되면 장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어쨌든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또 점검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매기가 지금 살아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고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인정은 하시죠. 배터리 쪽은 그나마 괜찮다. 그러면 뭐 소재다, 세트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탑픽 종목 하나씩 막 얘기하고 가시죠. 강준영 멘토 탑픽 종목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네. 지금 이제 삼성 SDI 정도 아니면 LG 에너솔루션 이런 종목들 하나로 보시는 게 좁히세요. 좋은데 하나로 좁힌다면은 네. 지금 CATL을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쫓고 있는 회사가 LG 에너솔루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솔루션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참고해서 자기 의견하고 똑같으면 이제 매매에 임하시는 거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로 멘토는 탑픽 뭡니까? 저는 삼성 SDI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갈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삼성 SDI도 괜찮다. 결국엔 세트업체들을 일단은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어차피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모든 국가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경쟁 관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세금 지원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우려가 되는 쪽입니다. 건설업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부동산 PF 쪽이다. 저 강원도 쪽, 뭐 레고랜드 사태를 시발로 해서 이제 갖가지 부동산 PEF에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좀 터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모 건설사 얘기도 나오고 문제들이 좀 터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강준영 멘토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건설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건설, 국내 건설 두 개로 보통 나누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외가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건설주들의 주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언제 돌아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 자체는 주가 건설주에 대한 접근 자체는 일단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PF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제 건설주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이라든지 금융지주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조금 반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폐부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금융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얘기 자체로 보자면 건설주뿐만 아니라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그러면 건설 관련된 부분은 전혀 아예 신경을 안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보셔도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부분 아니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친환경 부분의 어떤 수자원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는 계속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건설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이슈가 깔아앉기 전까지는 금융주도 단기적으로 접근 자체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건설이 흔들리면 프로젝트 깨지면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융사들까지 문제 되는 네. 거고요. 뭐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험사, 금융사들 다 연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들도 좀 보시고 전체 이슈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상로 멘토는 이 건설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네. 좀 더 쓰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알아듣는 분도 많이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단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분양을 하게 되죠. 분양을 해서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 받고 그다음에 잔금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돈 자체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대부분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철근 사고, 자재 사고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이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사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 이런 부담 자체를 우리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켰다면 최근에는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네. 하지만 내년까지 착공 물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현재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결국 건설사들에 대한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이제 대학 논문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 가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대출이 높아질수록, 대출금을 연체가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은행에 대한 부분에서도 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건설사가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은행주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내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네네. 우리가 무작정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주가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주하고 은행주랑 함께 지금 관망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증권사도 그렇고 IB, 그러니까 직접 투자 잘하는 데가 진짜 실력 있는 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부동산 넘어질 때 같이들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IB나 이런 데하고 실적을 그냥 금리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